안녕하세요. 미식축구 읽어주는 남자 미축남입니다. 오늘의 선수 이야기 영상에선 러셀 윌슨 선수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러셀 윌슨은 지금 시애틀 시헉스에서 뛰고 있는 쿼터백으로 팀의 리더이자 2020 시즌 MVP 유력 후보 중 한 명입니다. 매년 팀을 이끌고 프로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선수, 과연 어떤 선수인지 알아볼까요? 윌슨은 오하이오 신시내티에서 태어나 버지니아 리치몬드에서 쭉 자라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형과 같이 야구, 농구와 미식축구를 하면서 자라왔다고 하네요. 고등학교엔 11학년, 12학년 때 대단한 성적을 올리면서 버지니아주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12학년, 한국에선 고등학교 3학년 땐 주대회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팀을 우승으로 이끌기도 하죠. 이때부터 아마 우승의 DNA가 넘쳐났던 것 같네요. 여기서 윌슨은 자신의 운동신경을 가지고 노스캐롤라이나 스테이트라는 대학교로 진학하게 됩니다. 2007년에 입학한 윌슨은 첫 해 레드셔츠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보통 대학 선수들에겐 4년간 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1학년 때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면 4년간의 자격을 뒤로 미루고 그 1년간 자신의 실력을 더 발전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대학 생활을 5년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윌슨은 2008년에 처음 필드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시즌 초반엔 선배들과 플레잉 타임을 나눠 갔습니다. 보통 막 들어온 신입의 실력이 더 좋지만 선배들의 경험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길 때가 많죠. 하지만 시즌이 진행되고 윌슨의 경험이 쌓여가면서 노스캐롤라이나 스테이트 감독은 윌슨을 1선발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터치다운 17개와 인터셉션 단 하나를 기록하며 윌슨의 대학 커리어에 좋은 시작을 알렸죠. 이후에 2학년과 3학년 때는 시즌 시작부터 끝까지 선발로 경기에 나서게 됩니다. 두 시즌 다 3000야드 이상 던졌고 터치다운도 합쳐서 59개나 기록했죠. 하지만 이렇게 미식축구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던 윌슨은 3학년 후에 물부팀인 콜로라도 로키스에게 드래프트 됩니다. 대학교에서 미식축구 안 할 땐 대학야구를 즐겼던 윌슨은 로키스 팀에 드래프트 되고 마이너리그 스프링 트레이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미식축구팀의 감독은 윌슨을 내보내주기로 하죠. 이때 윌슨은 이미 3년 만에 학사 과정을 다 마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학교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윌슨은 미식축구가 그리웠는지 야구를 잠깐 하다가 다시 접고 1년 남은 대학 자격으로 위스콘신에 편입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위스콘신 팀을 응원하면서 가장 먼저 보고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선수가 러셀 윌슨 선수이죠. 이 2011년 시즌은 윌슨의 이름을 프로 스카웃들의 레이더망에 올렸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기록보다 좋은 성적을 보이면서 11승 3패로 빅10 컨퍼런스 우승까지 합니다. 이렇게 로즈볼까지 가게 되지만 라마이컬 제임스의 오레건에게 45대 38로 지며 아쉽게 패배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죠. 이런 러셀 윌슨을 드래프트하려는 팀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리그에서 키가 작은 쿼터백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180밖에 되지 않은 러셀 윌슨을 드래프트하기엔 피지컬이 너무 약해 보였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윌슨이 15cm만 더 컸으면 드래프트 1픽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윌슨의 실력이 뛰어났다고 생각했지만 눈에 띄는 피지컬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눈여겨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윌슨은 드래프트 날 오랜 기다림 끝에 3라운드에 시애틀 시옥스에게 뽑히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웠던 사실은 시애틀이 이미 드래프트 전 프리 에이전시 때 그린베이에서 백업 쿼터백으로 활약하던 맷 플린 선수를 거액을 들여 영입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드래프트 픽에 대해 정말 의아해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쓰고 쿼터백을 영입했으면 이 쿼터백을 도와줄 수 있는 조각들을 드래프트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들이 정말 많았죠. 하지만 이런 시애틀의 선택은 구단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이 되고 맙니다. 프리시즌 경기와 훈련들을 마치고 시애틀은 플린을 뒤로하고 윌슨을 선발로 뽑게 되죠. 사실 맷 플린 선수는 그린베이에서 로저스의 백업으로 있었습니다. 패커스가 15승 1패로 시즌을 마무리했을 때 플린 선수가 마지막 경기에서 정말 레전드 백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팀들이 관심을 보였죠. 실제로는 그렇게 기량이 좋은 선수가 아닌데 정말 운 좋게 기회를 잘 사용하면서 돈도 많이 받고 다시 백업이 된 케이스입니다. 비즈니스를 아주 잘한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렇게 러셀 윌슨은 프로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팀을 이끌고 승리를 쓸어담기 시작하죠. 윌슨이 오기 전에 시애틀은 수비가 막강한 팀이었지만 팀과 통하는 쿼터백이 없어서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윌슨을 찾고 넘지 못했던 산들을 넘기 시작하죠. 첫 해에는 플롭에 진출하지만 워싱턴을 이기고 난 후에 아틀란타에게 집니다. 그리고 윌슨의 두 번째 해부턴 크게 성공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시즌을 4연속 승리로 시작한 시애틀은 러셀 윌슨의 리더십을 따라 13승 3패 전적으로 NFC 1시드가 됩니다. 시애틀은 프롭 때 수비를 앞세워서 엄청난 기량을 보여줍니다. 슈퍼볼까지 3경기 중 내준 점수가 평균 13점밖에 되지 않았죠.
이 뜻은 꾸준히 상대팀을 터치다운 하나로 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윌슨은 풀업 내내 인터셉션을 던지지 않았고 따라 뛰어난 러닝게임과 수비를 1년 내내 보여줬던 시애틀은 페이튼 매닝이 이끄는 덴버를 43대 8로 가볍게 이기며 롬바디 트로피를 거머쥡니다. 그 다음해인 2014 시즌엔 윌슨은 실력을 늘려가며 팀은 더 윌슨에 기대기 시작합니다. 정규 시즌은 다시 또 1시드로 마무리 지으며 NFC에서 가장 강한 팀의 면모를 보여주죠. 그리고 더 대단한 건 풀업 NFC 챔피언십 경기에서 16대 0으로 그린베이에게 지고 있었지만 연장전까지 게임을 끌고 가면서 결국엔 28대 22로 승리를 거머쥡니다. 이 경기에서 윌슨은 인터셉션을 4개나 던지면서 정말 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12점 차로 뒤지고 있던 4쿼터 5분을 남기고 팀을 이끌고 15점을 내면서 엄청난 리더십을 보여줬죠. 이로써 시애틀은 슈퍼볼에 다시 진출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겐 또 시애틀의 운명의 우승 시즌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슈퍼볼에서 윌슨은 챔피언십 게임에서 4개의 인터셉션보다 더 큰 실수를 합니다. 아마 슈퍼볼을 꾸준히 챙겨보시는 분들은 다른 건 잊었어도 이건 절대 잊지 않으셨을 겁니다. 시애틀은 슈퍼볼에서 큰 리드를 가지고 4쿼터에 들어갑니다. 상대는 브레이디의 뉴잉글랜드였죠. 여기서 브레이디는 역시 클러치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4쿼터 막바지에 리드를 되찾습니다. 이렇게 2분을 남기고 4점 차로 뒤지고 있던 시애틀은 윌슨과 린치를 앞세워 뉴잉글랜드 1야드 라인까지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그 실수가 나오죠. 사실 플레이콜도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1야드에서 안전하게 린치로 런플레이를 하면 99% 터치다운 성공을 시켰을 텐데 캐롤 감독은 패스 플레이로 슬랜트를 콜하죠. 아마 런닝 플레이를 예상하고 있던 뉴잉글랜드를 놀래키면서 윌슨의 패스가 성공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지만 이 패스는 말콤 버틀러 선수에게 인터셉트 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시애틀은 경기를 지게 되고 윌슨도 평생 잊지 못할 실수를 저지르고 말죠. 하지만 이런 큰 실수도 윌슨의 멘탈을 깨진 못합니다. 윌슨은 계속해서 프롭에 진출합니다. 2017 시즌을 제외하면 데뷔 후 매년 프롭에 진출했고 항상 승리 전적으로 팀과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죠. 이때부터 슈퍼볼 진출은 하지 못했지만 매년 팀을 이끌고 예상했던 결과보다 더 뛰어난 자리에서 시즌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윌슨의 큰 장점인 모빌리티, 즉 태클을 피하는 능력과 정확한 디패스는 매 경기 팬들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패커스 팬인 저로선 윌슨의 슈퍼스타 폼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위스콘신 출신 쿼터백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응원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번 시즌 현재에도 그린베이와 시애틀 두 팀 다 동일한 5승 1패의 성적을 올리고 있고 로저스와 윌슨 두 선수 다 MVP 시즌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꼭 NFC 챔피언십에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꼭 패커스가 이겼으면 좋겠지만. 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